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배웠던 원바디에서 피처 레벨을 활용하는 방식을 멀티바디로 마스터 스케치를 활용한 작업 방식으로 한번 스타디해 보겠습니다. 확인합니다. 파트 디자인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어진 도면 다음과 같습니다. 좀 전에 도면에 대한 한독 시간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바로 생성 포인트와 또 스케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포인트의 색상과 모양, 지오메트리컬 셋, 레퍼런스 데이터. 파트 넘버 이름은 제가 프로덕트 탭에서 PDG 페이지 01 예제 9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파일과 구분 짓기 위해서 언더라인 01이라고 01 멀티바디로 작업하는 걸로 해서 레퍼런스 데이터에 포지션드 스케치로 XY 평면 프로젝션 포인트로 센터 포인트 찍어서 스왑과 리버스 V로 들어갔었죠. 스케치 빨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최초 86짜리 하나, 그리고 46짜리 하나, 그 다음에 40과 10짜리 하나, 40과 10에 40짜리 하나. 90되는 위치에서 다시 10짜리 하나, 80의 5 위치에 또 10짜리 하나, 그리고 30에 40 여기에 또 10짜리 하나. 바깥에 그려지는 원은 이렇습니다. 원 R값 이렇게 주어지고 요 원의 R은 V축에 떨어진 거리. 제가 밑으로 빼겠습니다. 센터점을 H축과 떨어진 거리. 여기 R은 센터점이 H축과 떨어진 거리, 센터점이 V축과 떨어진 거리. 여기 R은 다시 센터점이 H축과 떨어진 거리와 V축과 떨어진 거리. 제일 위에 부분은 V축에 일치되어 있으니까 H축과 떨어진 거리만 입력하면 됐었고요. 에디트 멀티 컨스트레인트로 정확한 치수 맞춰보면요. 90, 여기는 10, 여기는 5. 그리고 여기는 40, 여기는 10, 40, 여기도 10, 46, 30, 40, 80. 이렇게 정확한 치수 맞췄고요. 코너 작업을 통해서 여기에 16, 16 탭, 16. 그 다음에 좀 확대를 해서 이 부분에도 모양 만들어 주시고 16 아래쪽에도 16. 그 다음 여기 16. 그 다음에 코너 16. 먼저 요 절반 부분을 먼저 대칭을 하고 또 안에 그려지는 포켓 부분에 형상을 그려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대칭되어 버리면 더 복잡해지겠죠. 형상들이 또 많아지니까. 그래서 딱 대칭 기준의 축에 대해서 절반만 그려주는 게 더 작업에 효과적으로 페널티도 합니다.
다시 요 점에 일치 잡아서 Shift 키 눌러서 하나. 마지막에는 라인을 자, 요 점에서 수평되게끔 수평 구속 안 걸리면 자, V축만 일치만 잡고 자, 여기 R값 자, 요 선 자체가 수평되게끔 하면 구속이 바로 들어가죠. 자, 여기도 자, 구속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원이 하나 있었죠. 요건 처음부터 Shift 키 눌러서 그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V축과 떨어진 거리 자, 점이 H축과 떨어진 거리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80이고요. 자, 여기는 62였고, 자, 여기는 44, 자, 10, 자, 여기는 34, 여기도 R10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치수 정하신 다음에, 자, 요 R이 30이었는데, 예, 30. 아, 요 이미 만들어진 바깥쪽 말고, 요게 34. 예,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34. 자, 코너, 더블 클릭, 트림 펄스트 엘리먼트로 작은 원을 먼저 찍어 주시고, 모양 만들어 주시고, 오. 그 다음에 이 안쪽도 한 번 더, 오. 이제는 트림 올로 바꿔 주시고, 자, 여기와 여기에 모양 만들어 주시고, 오. 자, 크게 확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또, 오. 자, 이제 퀵 트림으로 이 가운데 부분은 잘라 주시면 되고, 자, 그냥 트림으로 34와 직선은 자 이렇게 트림 잘라주시면 되고 자 이제 constraint로 오른쪽 거점 부분은 V축에 일치 걸어주시면 돼요. 자 스케치가 다 완성이 되게 되면 자 디멘전 치수는 우리가 자 가능한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자, 맞춰서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치수들은 나중에 3차원 작업하면서도 이 스케치 안에 있는 치수 정보값들을 우리가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자 대칭합니다. 컨트롤 키로 두 객체 커브를 선택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오토 서치로 밀어 V축 작업으로 자 그렸고요. 자 여기서 우리 치수와 형상 구속을 잠시 숨기고 자, 요 12시 방향을 점을 제외한 자, 요 점들은 우리가 나중에 카운터 보아 형태의 홀 작업을 자, 하기 위해서 12시 방향 원본의 홀, 드릴링 홀 뚫을 자, 객체 빼고는 자, 요거는 스탠다드한 포인트로 미리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빨리 스케치를 했지만 여러분들 스케치 작업 시간에도 그려봤고 또 앞 영상 자료에 원바디에서 마스터 스케치로 그려보는 방식의 스케치도 그려봤으니까 자 반복적으로 여러 번 그려본 상황으로 좀 빨리 그려본 듯 합니다. 자, 이 스케치 이름을 우리가 이제 마스터 스케치로 자 마스터 스케치로 가져가면서 자 Alt 키 누르고 있으면서 IB입니다. IB 자 인서트에 body라는 의미로 자 인서트 IB 해서 자 요거는 메인 body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드로 지금 마스터 스케치상에 그려진 스케치의 고투 프로파일 데피니션으로 그려져 있는 선의 바깥쪽 선의 일부를 선택하게 되면 높이 20mm로 자, 결과 다음과 같이 만들어 봤고요. 자, 이 멀티바디로 작업 진행 중인 형상들은 만들어지면 바로 그 결과물 자체를 컬러를 요 바디 레벨을 선택해서 컬러를 바꿔주시고 예, 바로 다음 절차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바디가 구배가 2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측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자, 구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앞 시간에 이야기 드렸고요. 자, 2도에 측면에 구배가 들어가고 유출을 엘리먼트는 구배가 시작되는 면이라고 했습니다. 바닥 면을 찍어주고요. 반드시 프리뷰를 눌러보고 측면의 두께를 자, 측면을 두께를 더하는지
자, 살을 더하게 되는 건지, 측면의 두께면을 깎을 건지를 확인하라 그랬죠. 그게 바로 이 오렌지 칼라 화살표의 자, 몰드 금형이 빠지는 방향이 자, 바로 그 오렌지 화살표의 방향인데 그 방향과 제품이 빠지는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자, 향하게 됩니다. 자, 그거를 조정해서 이제 측면이 깎이는 걸로 맞춰 주시면 자, 드래프트 구배가 진행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상부가 2R로 자,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자, 바디를 추가해서 메인 바디를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메인 바디의 첫 번째 패드가 물고 있는 마스터 스케치는 우리가 레퍼런스 데이터의 마스터 스케치를 생성해서 자, 거기에 있는 선 일부 바깥쪽에 있는 일련의 커브 프로파일 연속된 것을 패드 피처 생성 시 고투 프로파일 데피니션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 스케치 간에 링크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클릭했는데 레퍼런스 데이터에 그려져 있는 스케치와 같이 오렌지 컬러로 선택이 된다면 자, 사용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동시에 같이 선택되는 스케치는 링크가 일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자, 100% 링크가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 링크가 걸렸을 수도 있고 일부분만 링크가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고투 프로파일 데피니션을 사용해도 이렇게 스케치가 예, 다른 집안에 있지만 같이 오렌지 컬러로 선택이 된다라는 거. 자, 이제 메인 바디를 컨트롤 C에서 자, 가운데 전체적으로 이제 포켓 영상 살이 제거되는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파트 넘버를 선택해서 붙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바디, 특정 바디를 복사해서 파트 넘버에 붙이게 되면 자, 일단 세 가지 방법에 자, 처리가 따르죠. 먼저 원본 안 보이게 숨겨 주시고요. 자, 붙여진 복사본 이름을 자, 변경해 주겠습니다. 포켓. 그리고 자, 이렇게 100% 링크가 걸려 있는 마스터 스케치를 가진 바디를 복사를 해서 붙이게 되면 그 패드 역시 스케치가 링크가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물론 링크가 걸린 거를 또 링크를 끊는 방법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링크 끊는 방법도 네, 차후 스케치 실습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예, 뭐 링크 거는 방법은 우리가 뭐 오토 프로파일 데피니션이나 예, 바로 피처 작업하면서 마스터 스케치 찍는 거나 또는 리플레이스 작업이나 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지만 링크 끊는 거는 간단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가 링크를 끊는 거였죠. 이미 알고 있는 우리 그 작업에 replace, auto profile definition, copy paste 요 세 기능만 아시면 자 그걸 이용해서 링크 끊는 방법은 자 이 스케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링크 끊어진 스케치를 다시 예, 물면 되겠죠. 패드가 예, 링크 끊어진 스케치를 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드 포켓 바디 패드 수정합니다. 색깔도 바꿔야죠. 자 복사 붙이기 진행하고 나면 뒤따르는 절차. 자, 색깔도 바꿔주시고, 자, 패드2 수정합니다. 여기서, 자, 컴플렉스라고 프로파일 셀렉션에 되어 있는 거는 고투 프로파일 데피니션으로 스케치를 일부분만 선택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고투 프로파일 데피니션으로 수정 들어가셔가 이미 찍혀 있는, 자, 요 짙은 실선의 파란색 선을, 자, 요 엣지를 리무브 해버리시고, 자, 새로운 엣지로 안쪽에 포켓 들어갈 선을 일부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자, 프리뷰 한번 눌러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자, 포켓 바디라고 자, 포켓 형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원바디에서 진행이 되게 되면 기존의 솔리드 살에서 자, 빠져줘야 되니까 포켓 피처라는 걸 쓰게 되지만 자, 우리가 포켓 바디라고 이름을 네이밍한 이 바디는 실제 눈에 보이도록 형상을 만들어주면서 자, 남게 되는 부분과 빠지게 되는 부분을 자, 바디별로 그룹화해서 나누어가 우리가 불리언 오퍼레이션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인터섹션의 곱하기 유니언 트림 등의 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 모두 포켓이 아닌 패드, 파지티브, 플러스 속성을 갖는 작업들이 이제 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바닥에서는
10mm가 띄워져야 되니까 자, 세컨드를 마이너스 10으로 해주시면 자, 다음처럼 자, 됐죠. 자, 오케이. 오케이 하기 전에 여러분들 빠지는 부분의 상부 부분은 자, 남아있는 솔리드보다는 두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작업을 정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 바디를 자, 메인 바디의 패드 두께와 또 링크 관계 우리가 걸어줄 수도 있겠고요. 자, 이번 작업은 그냥 임의로 두께를 조금 더 올려서 시각적으로 자, 포켓 형상이 보여지도록 하고요. 자, 드래프트 굽에 에러가 나면 자, 왜? 이 드래프트 작업뿐만 아니라 드레스업 피처에 모든 아이콘들은 스케치가 바뀌었을 때 지금처럼 바깥의 프로파일을 물고 작업했는 패드 작업이 안의 스케치로 고토 프로파일이나 뭐 이렇게 가 바뀌게 되면요. 항상 드레스업 기능의 작업을 아이콘으로 작업했는 것들은 동일한 메시지가 뜹니다. Edge your face not found. Reselect the edge your face on current geometry. 즉 현재 바뀌어진 형상에 자, 해당하는 엣지와 면을 새로 찍어달라. Reselect the edge or face라고 뜹니다. 예. 그게 이제 드레스 피처에서 작업한 아이콘들은 모두 엣지나 면을 찍게 되니까 스케치가 바뀌었을 때 항상 드레스업 기능이나 예, 작업한 거는 기능들은 이런 메시지가 뜬다라는 당황하지 마시고 요거는 에디트 들어가서 카티아가 못 찾아내고 있는 면이나 엣지가 뭔지를 데피니션 창에서 보시고 구배의 선택면을 찍었는 이 면이 지금 못 찾아가고 있으니까 그죠. 다시 한 번 더 찍어준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닥면의 시작면은 카티아가 자 찾아갔죠 그죠. 자 프리뷰 한번 눌러보고 자 이 빠지는 부분의 자 구배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빠지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스케치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게 아니라 확장돼야 됩니다. 스케치 자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측면을 깎고 있죠. 이거는 어차피 빠질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좁아지는 게 아니라 자, 확장돼야 되는 상황으로 자, 몰드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해서 자, 이렇게 측면의 두께를 더하는 걸로 해 주셔야 자, 남아있는 솔리드 지금 위쪽에 메인 바디에 포켓이 위로 빠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케이 해주시면 자, 필렛 같은 경우 마지막 필렛은 자, 자동으로 찾아가 버렸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필렛은 바닥 면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메인 바디의 상부 면을 찍었기 때문에 면은 스케치가 바뀌어도 선택 면을 찍었는 작업은 카티아가 찾아갑니다. 엣지가 아니라 면을 찍었기 때문에 프로파일 바닥에 스케치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선택면은 필렛의 선택면은 카티아가 예, 찾아갑니다. 하지만 윗면이 아니라 이 포켓 작업은 바닥면에 필렛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필렛을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브젝트 투 필렛 위치가 페이스라고 바닥이 찍혀 있죠. 면. 그럼 면을 한 번 더 찍어주면 취소되고 자, 뒤집어서 바닥면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청수 버튼을 잘못 눌렀을 때 한 번 더 누르게 되죠. 그렇듯이 카티아에서도 엣지나 필렛이나 뭐 챔퍼나 드래프트나 쉘 티크니스 등 엣지나 면을 찍었는데 잘못 찍었네. 캔슬하고 다시 아이콘 누르는 게 아니라 항상 데피니션 창에서 선택된 엣지와 면을 자 실렉션 찍으신 다음에 한 번 더 찍어주시면 취소가 된다라는 한 번 더 찍고 한 번 더 찍어주시면 또 취소가 됩니다. 자 그거를 자 기억을 해주시면 자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바디를 이제 숨겨진 거 쇼하면 보시다시피 자 이 메인 바디의 포켓 바디가 이제 빠지면 되겠죠. 자, 이제 파트 바디 쪽으로 디파인 해주시고 메인 바디는 합치는 연산이 어셈블리 더하기 들어가지고요. 자, 이제 포켓 바디는 이제 빠져주는 리무브 연산을 취하시면 자, 다음과 같이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요 엣지 부분은
우리가 마우스로 선택해서 필렛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될 듯 하고요. 자, 이제 남은 건 드릴링. 자, 카운터 보아드 홀 형태죠. 자, 그거 작업하는 거 오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제를 통해서 어, 연산을 취하는 데 있어서 어셈블리와 애드 연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Alt IB로 먼저 빈 바디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요거는 DCB 카운트 보아 홀이라고 카운트 보아 홀 바디라고 이름을 자 지어 줬습니다. 카운트 보아 홀 바디를 우리가 DCB 자 홀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 여러분들 자 12시 방향 구멍 뚫는 거 자 보시겠는데요. 자, 레퍼런스 데이터 잠시 숨기면 스케치가 숨겨집니다. 스케치가 이 솔리드 엣지 바운더리와 겹쳐져 있게 되면 이 엣지를 찍는 게 좀 선택이 안 되니까 숨겨주시고, 자, 이 바닥에 엣지 찍으면 엣지 센터 중심과 동심원 센터 구속이 걸리면서 홀 아이콘 눌러서 상부면 선택하게 되면, 자, 여기 홀의 중심에, 자, 바닥에 바운더리 커브 센터 중심을 자 일치 잡아서 구멍이 뚫린다라고 나오죠. 자, 지름은 8이고요. 깊이는 머리 깊이죠. 4.4. 자, 8에 4.4 그리고 몸통 지금 몸통 지름입니다. 자, 몸통 4.5. 자, 뎁스 역시 충분히 관통돼서 구멍이 뚫리도록 30. 사실은 20만큼은 뚫으면 되지만 30만큼 뚫었습니다. 4.5에. 자, 그 다음에 타입이라는 곳에 심플이 아닌 카운트 보아드 형태의. 자, 요 파이가 이제 머리죠. 오른쪽 그림 보시면 머리 파이고, 자, 머리의 깊이가 4.4. 4.4. 이렇게, 자, 작업을 해서 프리뷰 확인해 주시면요. 자, 홀이 뚫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DCB 홀 바디라고 빈 바디를 만들어서 지금 원하는 위치에 자, 홀 작업이라고 홀이라고 피처가 있어요. 원바디 내에서 홀이 위치할 때는 기존의 솔리드 살에 바로 구멍이 뚫리는 작업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바디에 사실 여러분들 구멍을 뚫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빈 바디에 비어 있는데 구멍을 뚫으면 그 구멍이 지금처럼 이렇게 자 나타납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죠. 실제 그 뚫린 구멍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카티아에서 홀이라는 구멍이라는 작업들은요. 자, 바디를 선택해서 컬러를 바꾸실 때 빨간색으로 바꿔 주셔도 되는,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는 객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홀 같은 경우 와이어프레임에서도 홀의 센터 중심이나 홀의 센터축 또는 솔리드 작업에서 이 홀에 해당하는 형상들은 빨간색으로 자 컬러를 정의하도록 하는데요. 이유는 이제 홀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홀이라는 구멍은 다른 부품과 같이 조립돼서 이 연관성을 가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홀이 뚫리는 중심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DCB 홀바디라고 홀을 하나 만들게 됐는데요. 그러게 되면은 이 홀바디의 기어 모양을 한번 유심히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보시면 메인 바디와 포켓 바디는 바디를 추가해서 눈에 보이게 되는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플러스라는 심벌이 기본적으로 붙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DCB 홀바디에는 자, 기어의 파란색 새끼 모양의 기어가 나오는데 거기 플러스 심벌이 아니라 마이너스 심벌이 확인되죠. 자, 이 마이너스라는 게 바로 이 바디는 네거티브 피처의 바디를 갖고 있다 이 뜻입니다. 네거티브 속성의 바디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서트 바디를 하게 되면요. 디폴트로는 파지티브의 플러스 속성의 바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형상을 만드느냐 따라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그대로 플러스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 아이콘들 중에서 플러스 속성을 갖는 것들이 패드. 자, 여기 보시면 플러스 속성이죠. 샤프트, 회전체 형상의 샤프트.
leave. 자, 플러스 속성입니다. 그리고 멀티섹션 솔리드 플러스 속성입니다. 그런데 자, 패드 오른쪽의 포켓은 네거티브, 샤프트 오른쪽의 그루브는 회전체, 샤프트 형상의 네거티브입니다. 그루브. 그리고 홀더 역시 네거티브. 자, 리브 반대편 오른쪽에 있는 게 슬롯은 리브의 네거티브 속성의 슬롯은 마이너스 네거티브입니다. 그리고 멀티섹션 솔리드의 반대 리무브드 멀티섹션 솔리드 역시 네거티브 마이너스 속성을 갖는 피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속성을 갖는 바디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자 우리가 또 추가 작업을 할지에 대해서 자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스터 스케치라는 거를 컨트롤 C에서 현재 이 D12 자 카운트 보아 홀 바디에 하나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를 홀 포지션 스케치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자 안에 수정 차원에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자 기존에 있는 내용은 다 지워주고 자 레퍼런스 데이터에 그려져 있는 마스터 스케치에 우리가 요 아래쪽에 포인트 홀 위치 6개 뚫어놨었죠. 위치했죠. 그거를 프로젝션 3D 엘리먼트로 조심스럽게 한번 6개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어 보고 자 다시 레퍼런스 데이터를 숨기게 됐을 때 지금 이 D12 홀바디라는 곳에 자, 파트바디 한번 숨겨보시면요. 자, 이 상황이라는 거죠. 자, D12 홀바디 자체에 자, 홀이 하나, 자, D12 홀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 바디와 동일한 자, 스케치로 자, 이놈이 위치할 자, 유저 패턴의 포지션 스케치로 자, 이렇게 점을 찍어 놨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포메이션 피처에 가셔가 자, 이거는 바디로 나누어서 가는 거니까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유저 패턴 들어가시면 자, 스케치 찍으시면 자, 이렇게 바로 위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일부 특정 홀은 또 제거하고 싶으면 자, 여기 보시면 오렌지 컬러의 자, 포인트가 보입니다. 그 점을 한번 찍으시면 자, 프리뷰 눌렀을 때 그 점만큼 객체는 자, 임시로 또 수시로 예, 없앨 수도 있다라는 다시 또 이렇게 자, 요 오렌지 컬러 점을 찍으시면 자,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유저 패턴의 작업은 작업 유저 패턴이 사용하는 포인트에 자, 점이 만들어져 있는 위치상에 자, 그 바디 안에 만들어진 피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스케치 안에 유저 패턴이 포함하고 있는 스케치 안에 포인트 점의 위치에 자, 그 바디상에 있는 피처가 정형성이 없는 패턴 형태로 만들어지는 객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바디 이제 보이게 해서 최종 자, 마무리 연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하면요. 자, 좀 전에 아까 내가 네거티브라는 마이너스 속성을 갖는 피처,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에서 정리를 해드렸죠. 그렇게 바디를 네거티브 마이너스로 구성을 해서 파트 바디로 가실 때는 자, 어떤 연산을 취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만약에 어셈블리가 아닌 add로 더하게 되면은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add 들어갔더니만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돌출되어서 튀어나오게 되죠. 자 이 add라는 연산은 자 내가 바디를 네거티브 마이너스로 구현을 했던 플러스로 구현을 했던 자 의미 없이 무조건 더한다라는 객체 더한다라는 명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더한다. 자, 하지만 애들을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change to 바꾼다라는 거죠. change. assembly로 바꾸게 되면 자, 이 assembly의 더하기 연산은 내가 의도하에 네거티브 마이너스 속성의 바디로 만들었다면 자, assembly로 더하는 속성에서 자, 상위 바디에 이렇게 빼주는 역할을 하는 더하기 연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셈블리와 add 연산 둘 중에 어떤 걸 많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설계자가 의도한 바로 네거티브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셨던 홀바디 같은 경우 주로 많이 눈에 보이면서 홀들을 그룹화해서 모아야 되는 경우
현업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홀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자, 후가공 작업으로 드릴링 작업들, 자, 후가공 작업들은 자, 네거티브 바디로 구현을 하고 포켓 영상으로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로 구현을 해서 최종 지금까지 작업했는 바디와 어셈블리 연산으로 살을 제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어셈블리와 에드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네거티브 바디를 구현을 해서 자, 유저 패턴으로 자, 정형성이 없는 홀 작업과 함께 자, 마스터 스케치를 활용한 원바디의 작업이 아닌 멀티바디로 영상 자료를 한번 꾸며봤습니다.